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긴다. 아름다움은 크게 환영받는 손님이다. 어떤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한다. 이러한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산다.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주변에 대한 예의이다. 상류층은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해라.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은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한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인다. 우리는 몸을 단지 껍데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십니까. 부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이 아비투스입니다. 지은이 모리스 메르틴,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지은이 모리스 메르틴은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는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이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산이나 소득이 비슷해도 지식이나 문화적 취향, 그리고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말고요. 이후에 학습이나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제2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스펠링이 헤비터스, HABITUS인데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헤비터스겠지만 이게 독일어 발음으로는 아비투스가 되는 모양이에요. 독일 분이시거든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의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파트는 신체 자본이에요.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어떻게 걷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간단히 미리 말해보자면 건강, 외모, 체력, 체중 같은 생물학적인 특징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 자본으로 우리는 어떠한 파트너를 만나고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어떤 사회적인 상승을 엿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많아서 본문 내용 들려드리고 마지막 클로징 편에서 조금 더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6장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우리는 몸을 단지 껍데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빛남이 새로운 매력이다. 빛나는 머리와 피부, 건강한 손톱, 단련된 몸은 건강과 생활의 기쁨, 최고의 에너지 같은 내적 가치를 대표한다. 독일 사회학자 폴라 아이린 빌라는 지위를 드러내는 마법의 암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각자의 몸에서 최적화된 의지와 적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날씬하지만 마르지 않았다. 몸을 단련하지만 광적이지 않다. 건강하게 살지만 강박적이지 않다. 자기 관리에 신경 쓰지만 그것 때문에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는다. 물론 현실은 다르다. 요가, 자외선 차단, 수면 앱, 슈퍼푸드, 천연 화장품, 건강관리에는 꾸준한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 트레이너, 보톡스, 화장 등 끝이 없다. 이를 배우 샤론 스톤은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 남들만큼 예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신체 자본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첫째, 안간힘을 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광채가 완벽한 차별성이다. 그러한 차별성은 쉽게 가질 수 없다. 늦어도 40세부터는 휴식과 단련, 신체 의식적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생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익으로 신체와 정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긴다. 부르디유에는 아비투스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 신체는 우리의 삶과 성장 배경을 펜트하우스, 포르쉐, 유명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 꾸러미를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혹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결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재빠른 판단은 인생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한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반으로 삼은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속하게 이루어져 뇌의 용량을 아낀다. 그 결과 후광 효과 또는 뿔 효과가 생긴다. 첫인상이 앞으로의 관계에 환한 빛을 비추거나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므로 첫인상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자아는 처음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나탈리 위어가 이 현상을 연구했다. 두 피험자 집단에게 에드워드라고 불리는 민머리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에드워드를 암 환자로 소개했고 두 번째 집단에는 스킨헤드로 소개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집단에서는 에드워드가 후광 효과 이익을 얻었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뿔 효과가 에드워드를 따라다녔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 집단은 에드워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집단의 피험자들도 자기들이 잘못 알았고 에드워드가 사실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피험자 사이에서도 에드워드의 명성이 올라갔다. 그러나 제한 조건이 있었다. 연구자가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했을 때에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암시적 측정법이 사용되면, 즉 무의식적인 견해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면 두 번째 집단은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쁜 첫인상이 끈질기게 남은 것이다. 괴테가 이미 알았듯이 아름다움은 크게 환영받는 손님이다. 그러나 무엇을 매력적이라고 여기느냐는 완전히 개인에게 달렸다. 트럭 운전사와 광고 기획사 팀장은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취향, 각인, 주변의 요구로 생긴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 로자는 이것을 매력 상식이라고 표현한다. 조지 클루니가 우디 앨런보다 명확히 더 매력적이라고 모두가 동의한다. 조지 클루니뿐 아니라 드웨인 존슨도 비범한 외모에 축복을 받았다고 모두가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반면 두 배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냐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조지 클루니와 드웨인 존슨은 다른 모든 미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자본 덕분에 늘 찬사 속에서 인생을 향해야 한다. 귀엽고 예쁜 어린이는 더 많이 사랑받고 매력적인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계속 선순환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의식이 높고 크리스마스 연극 때에도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관객을 매료시키고 스스로 빛난다.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그렇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하며 같은 실력을 갖춘 평범한 외모의 동료보다 최대 5%까지 더 많이 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건강하고 잘생긴 최고 경영자가 지휘권을 넘겨받으면 주가가 오른다.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외모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긍정적 경험이 아비투스에 각인되어 자율성, 자주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성공도 콧대가 높은 사람이 이룩한다. 토론토 대학이 입증했는데 평범한 표정에서 그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1억 2천만 원 이상인지를 알 수 있다. 어떠한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한다. 이러한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신체적 매력은 지위, 실력, 건강, 성적 매력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도 큰 관련이 있다. 매력은 동기부여의 힘을 높이고 또한 의욕, 열정, 팀워크 같은 새로운 리더십 이상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과체중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노신사를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도력, 공감, 사랑 등 우리는 미와 선을 어떤 식으로든 같은 선상에서 취급한다. 그렇더라도 잘생긴 외모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저울에 얼마나 많은 신체 자본을 올려놓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길 때에만 명성이 생긴다. 백치미 혹은 멍청한 금발 미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튀는 매력은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적당히 느슨하게 혹은 빈틈없이 단정하게. 현재 직업이 아닌 내가 원하는 직업에 맞춰 입어야 한다.
이 말은 하필 업무 복장 규정이 없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말이다. 바로 조르조 아르마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거 같은 최고 경영자들의 편안한 옷이 발표나 큰 행사 때 무엇을 입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기 훨씬 전부터 아르마니는 검정 바지에 라운드 티셔츠 차림으로 일했다. 이제 우리는 다음에 적응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정장이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런 건 아니다. 금융, 법, 컨설팅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가장 간단하다.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정장 차림이 기본이다. 이외에 여러 직종에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유일한 복장은 없다. 상황, 기업 및 분야의 관리에 지위, 역할 등 복장이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다양하다. 지위와 상황이 같더라도 성격에 따라 정반대로 입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의 드레스 코드는 점점 미묘해지고 시대 정신을 더 많이 반영하며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드레스 코드는 다른 계층보다 상류층에 훨씬 많다. 드레스 코드를 능숙하게 맞추기가 약간 더 어려워졌을 뿐이다. 바이엘은 뮌헨 축구클럽의 VIP 라운지에 초대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입어야 할까?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상관없이 고급 아비투스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옷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정상 리그의 스타일 코드를 잘 아는 스타일리스트나 솜씨 좋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사람은 여유롭게 다른 일에 열중할 수도 있다. 조르조 아르마니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엠마뉘엘 마크롱처럼 최정상 리그의 옷은 고품질이 필수지만 최신 유행이나 다양성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개성, 복장에서도 개성이 드러난다. 상류층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한 달에 얼마를 옷에 지출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복장에서 드러난다. 옷은 체형, 나이, 업무와 어울려야 한다. 이때 기본적인 목표는 언제나 같다. 복장은 역량과 개별성을 강조하고 소속을 드러내며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복장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된다. 소속,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집단에 소속된다. 학부모 회의에서 국제회의까지, 전통적인 신년 행사에서 고객 만찬까지, 자선 콘서트에서 요양원 방문까지 아주 많다. 다양한 현장에 그냥 참석하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곧장 학부모 회의에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다. 교실에서 정장은 가장 잘 차려입는 옷일 테지만 그럼에도 튀어 보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 겉모습이 역할에 적합해야 인정받는다. 비범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정상 리그에 속하는 사람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출근했고 지위가 높을수록 원단은 고급스러워지고 색상은 짙어졌다. 그러나 이제 드레스 코드가 변하고 있다. 말씨와 함께 넥타이도 느슨해졌고 결국 많은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추세다. 보수적인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편안한 복장이 멋지다고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편안함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편안하게 입은 최고 경영자와 교수들이 오히려 실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편안한 복장은 복장 규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자율적인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붉은 운동화 효과는 지위가 비교적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야만 규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감. 옷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입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회의나 강연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든든하게 무장한 기분이 든다. 슈퍼맨이 세계를 구원하러 갈 때
일상복을 벗어던지고 파란 옷에 빨간 망토를 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가의 옷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다. 고전적인 비즈니스 복장이 요구되지 않으면 대안은 고급스러운 캐주얼이다. 스티브 잡스가 전설적인 100% 캐시미어 목폴라로 자신을 드러내고 조르조 아르마니는 싸구려 티셔츠를 입지 않는다. 원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캐주얼을 입더라도 고급 원단, 차분한 색상, 완벽한 만듦새에 주의한다. 몸에 꽉 끼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다. 과시와 지위 상징은 필요 없다. 신체 자본을 넉넉히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돈과 성공이 느껴진다. 늘 갈망했던 곳에 도달하면 신체에서 안정감이 발산된다. 심지어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성공 아비투스는 드러난다. 성공이 커질수록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더 편안해지며 사회적 상승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인 신체적 어색함이 줄어든다. 몸매, 피부, 걸음걸이, 미소, 몸짓 언어와 시선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직업적,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키가 큰 것이 이상적이고 단련된 몸에 날씬한 편이 좋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실이다. 다른 모든 자본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체 자본 역시 계층마다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신체 자본의 차이가 일찍 드러난다. 어떤 체형으로 살아갈지, 어떤 기운을 몸에서 발산할지, 어떠한 태도로 몸을 대해야 할지가 유년기에 정해진다. 10세 이전에는 계급 조건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 영향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신체를 대하는 태도는 계급마다 다르다. 신체를 대하는 태도는 체중, 흡연, 술, 운동, 섭식, 5 요소의 글자를 딴 이른바 그레이브, 무덤 지수에서 나타난다. 저마다 5 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요소만큼은 모든 계층이 똑같다. 모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나머지 4 요소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류층에서는 여학생 10명 중 4명이 과체중인데 상류층에서는 1명뿐이다. 흡연의 경우도 비슷하다. 하류층의 3분의 1, 중산층의 4분의 1, 상류층은 5분의 1이 담배를 피운다. 섭식도 마찬가지다. 상류층에서는 유기농, 구석기 다이어트, 글루텐 프리, 채식주의 등 올바른 섭식이 지배적이다. 비싼 고급 요리가 아닌 클린 이팅과 슈퍼푸드가 부를 상징한다. 운동 역시 사회적 지위로 연결된다. 상류층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산다. 좋은 옷과 세심한 자기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고 활기찬 아우라가 생긴다. 이런 아우라는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 균형 잡히고 우수한 생활 습관과 훨씬 더 관련이 많다. 상류층은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비특권층 사람들의 추측과 달리 잘생긴 외모와 실력은 극히 일부만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에든버러 대학 피터 조시 연구팀이 최신 발표한 게놈 연합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위험은 그저 몇 달 정도만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하루 담배 한 갑은 수명을 약 7년 단축시킨다. 체중 1kg을 줄일 때마다 수명이 2달씩 늘어난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유전적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건강을 타고났더라도 해로운 생활 방식이 그 장점을 간단히 없애버린다.
좋은 소식이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특정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설탕, 담배,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고 채소와 물을 많이 섭취하고 자전거 타기와 걷기, 휴식과 수면 시간을 늘리면 된다. 건강에 막대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 열거한 방식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의도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출신 아비투스에 붙잡혀 있다. 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리하다. 그들은 부자들보다 더 힘들게 몸에 밴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한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투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견뎌낸 사람만이 생애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되는 신체 자본을 얻는다. 건강한 신체는 보너스로 지위의 상승을 가져온다. 건강한 신체가 개성과 사회적 성공을 외부에 알린다. 당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해라.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은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한다. 솔직히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신체 혹은 최소한의 재구실을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럼에도 신체 자본에 쏟는 투자는 보람을 준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인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나 경비행기 혹은 VIP 시사회 회원권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신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코치들은 당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도 누릴 수 없다. 삶은 높은 의지와 투쟁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 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드레스코드의 자유를 통찰하라. 양복과 넥타이, 정장과 구두는 부와 최고의 직업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하는 건 아니다. 경제 엘리트는 기꺼이 한 번씩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운동화로 개성을 연출한다. 요즘은 보스들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좋아한다. 반면 고객을 자주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혼돈하지 마라. 무엇을 입었느냐가 복장 규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드러낸다. 연구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몸집과 키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인상은 신체 아비투스에서 생긴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옷을 입는다. 자신감이 넘치는 큰 보폭이 걸음걸이를 바꾼다. 차분한 등장이 고상함을 표현한다.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은 과도한 열정과 내적 압박을 전달한다. 서두름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겁내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티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크게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심지어 경제사회학이 증명하듯 개방적인 자세는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지배적인 자세와 움츠린 자세의 차이를 간단히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옆에 빈 의자 등받이에 한쪽 팔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보아라.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손을 허벅지 밑에 깔고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보아라. 상류층은 신체 자본에 많은 걸 투자한다. 상류층의 39%가 운동, 활력 충전, 신체 단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류층에서는 단 18%만이 이러한 사치를 누린다. 상류층에서는 자녀 교육에 당연히 스포츠가 포함된다. 상류층에서는 자녀의 81%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스포츠를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다. 상위 중산층에서는 69%, 중위 중산층에서는 56%가 스포츠 교육을 받는다. 하류층에서는 단 32%가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한다. 인터뷰 질문. 매력적인 외모가 중요한 지위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외적인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요? 대답. 우리는 가속화 시대에 살며 외형 뒤에 감춰진 깊은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정보는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날로그 사회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면 세계를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종종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우리 대신 옷과 외모가 우리에 대해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예를 들자면요. 대답. 사람들은 행동이 우아하면 정신도 우아할 것이라고 믿고 옷을 정갈하게 잘 입은 사람은 일도 정갈하고 꼼꼼할 것이라고 믿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방식이다. 질문. 한편 매우 성공적인 사람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매력적으로 통하는 외형과는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답. 완벽한 보정사진보다는요, 오히려 연륜이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이 더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대중은 연출된 이야기와 보정된 얼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다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질문. 신체 자본은 얼마나 선천적인 것일까요? 대답.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 얻은 것 중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자세, 맑은 눈빛, 적절한 복장, 활력 넘치는 신체는 말하는 사람의 틀이 됩니다. 선물처럼 포장이 평가되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는 완벽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대답. 젊은 층에게 완벽한 신체는 당연히 이성을 유혹할 때 내보일 수 있는 지위 상징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신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련된 신체는 자제력과 성취 의지를 암시하고 모든 동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몸을 단련하는 사치를 누린다. 그러니까 복장, 신체, 몸짓이 지위와 가치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완벽성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 관리된 조화로운 전체 모습입니다. 질문. 카틀 라거펠트가 이런 말을 했죠. 조깅 바지를 입은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 전문 직종에서 운동복을 입은 여성들이 특별히 자주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대답. 바라건대 그런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명심하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날 느슨함은 능력이 있다는 신호예요. 지위가 높다면 편안한 복장이 흥미를 끕니다. 빨간 운동화를 신은 이사장의 경우처럼요. 복장과 상관없이 지위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비싼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는 사람이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여기에서 비싼 옷이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탁월한 만듦새를 뜻해야 마땅합니다.
질문. 과시적 복장으로 지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고 가능할까요? 대답. 오늘날 지위는 미묘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과시는 독일에서는 더는 인기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 러시아 문화에서는 다릅니다만 남유럽 국가에서도 사치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물건이 높이 평가됩니다. 질문. 건강하고 활기찬 아우라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답. 그것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연상시키고 또한 점점 정신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건강과 체중 감소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날씬하지만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단련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좀 있지만 적당한 탄력과 경쾌하고 활기찬 아우라가 있는 몸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재미있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를 라거펠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나와 논쟁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비투스는 사고방식,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신뢰, 사회적 지위 등등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문장, 아비투스는요,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덕목이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요, 계급에 대한 언급이 꽤 자주 있어요. 결국 우리는 계급에 맞는 취향을 갖게 된다는 거였어요. 알아요. 이쯤 되면 저는 약간 책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아주 영리하게 초반부터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줘요. 알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현실이 불공평하다는 걸 먼저 인정합시다. 우린 알고 있어요. 라고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고 표현이래요. 사회적인 서열을 나타내 보여준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아비투스가 돈으로만 결정되어 있었다면 아이고 내가 책을 왜 쓰겠어요. 물론 이후에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출신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결국 나는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설득을 해요. 자, 그 나머지 7가지의 자본이 뭐였는지 얼른 제목만 살펴볼게요. 오늘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그 나머지 자본은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언어자본, 그리고 오늘 들려드렸었던 신체자본. 신체자본이 뭐였죠?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를 느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내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외면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 내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정도의 매력은 풍길 수 있는 사람이래야 나의 내면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장에 있었던 문화자본도 대단히 설득됐었던 챕터였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7가지의 자본 중에서 문화자본이 사실은 가장 갖기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오늘 책 너무 길어졌다. 자,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뭘 들려드릴까요?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set adrift with featherweight like bones, unaware of where my heart would flow.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can't touch the bottom, sit into a tumble, waves that shake me out of my skin. Never been so easy, losing my direction. My bearings have me south of home, but I've been wrong before.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set adrift with featherweight like bones, unaware of where my heart would flow.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And the water feels like a friend I've not seen in years, so familiar and strange at once, like a lover who lost her touch. At first I was hesitant, now it seems oh so curious. How'd I wind up so far from home when I barely had left the shore?